안녕하세요. 전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월드입니다. 지난 16일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과 태국 경기를 시작해 아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시조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으로 큰 승리를 거두며 조 1위로 올라섰을 때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중국도 태국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높이 평가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태국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갖고 있었지만 많은 기회를 낭비하며 태국에 한 골 앞서게 만들었죠. 중국은 빠르게 기세를 되찾았고 또 한 골을 추가해 1대1 동점을 이뤘는데요. 결국 후반 74분 태국 수비진이 약한 블로킹을 하여 중국 공격수에게 자유롭게 드리블을 허용한 뒤 정확한 크로스를 왕상리안이 근거리 헤딩슛으로 연결해 골을 넣어 2대1 승리를 확정지었죠. 중국이 태국을 꺾었지만 20일을 마주하게 될 다음 난관은 더욱 어렵습니다. 한국팀은 늘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아시아 최강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번 예선에서 중국이 한국과 맞붙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한 달 전 이 소식을 접한 이후 중국인들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들은 자국 대표팀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국 SNS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와 관련된 화제가 많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도 한국팀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중국은 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도 한국과 경기하는 소식에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사 참사 기억하시나요? 올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인 2017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창사 참사의 흑역사가 쓰여진 날인데요. 한국 축구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6차전에서 중국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중국의 국제축구연맹 랭킹은 86위, 한국은 40위였습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습니다. 그 공백은 컸습니다. 슈틸리케호는 중국에 0대1로 패했습니다. 2010년 2월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동아시안컵 0대3 패배 이후 7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6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원정길에 오릅니다. 싱가포르와 1차전에서 5대0으로 대승한 클린스만호는 19일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은 21일 오후 9시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축구 실력 격차입니다.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24위, 중국은 79위입니다. 창사 참사 후 중국과 4차례 더 만났습니다. 한국은 1무 뒤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 만남은 지난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이었습니다. 현재 소집된 자원 가운데 조규성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김민재는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과 2019년 12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중국전서 골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상대 전적에선 22승 12무패로 우세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아시아 축구의 변방입니다. 피파 랭킹에선 아시아에서 11번째입니다. 일본, 이란,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UAE, 오만,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중국입니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티켓은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지만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2차 예선에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C조에 포진해 있습니다. 각조 1, 2위가 최종 예선에 오릅니다. 태국과의 1차전에서 2대1로 역전승한 중국도 대한민국을 넘사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과의 경쟁에서 한 장의 티켓을 거머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맞아 이변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A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세르비아 출신의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은 한국은 개인 기량, 팀 안정성, 자신감 측면에서 세계적인 팀이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면서도 우리는 이기기 위해 경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창사 참사 때와 비교하면 진화했습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간판 공격수로 자리매김했고 이강인도 새롭게 가세했습니다. 김민재는 설명이 필요 없고 황희찬은 올 시즌 EPL에서 6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 오형규, 조규성, 황의조 등 유럽파만 무려 10명입니다. 싱가포르전에선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이 차례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부분이 국내파입니다. 방심은 없죠. 홈과 달리 원정은 어떤 상대든 부담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위르켄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는 더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중국전에서도 빠르게 승점을 쌓는 게 중요하다며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상대, 실력차가 나는 상대와는 시작부터 우리 템포로 몰아붙이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 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 기회가 오면 득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팀의 4번째 골을 성공시킨 황의조가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싱가포르 전후 거친 경기가 될 것이다. 우리도 강팀하고 경기할 때 거칠게 경기하자고 한다. 아시아팀에서 우리와 경기할 때는 거칠게 하려고 할 것이다. 화가 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 될 수 있다며 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면이다. 휘말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한다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중국이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캡틴 우레이는 오는 21일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그룹 선전 유니버시티 스포츠파크에서 2라운드 한국전을 치를 것인데요.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번 2연전에 앞서 팀의 간판 골잡이인 우레이를 정식 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레이는 10월 10일 베트남전에서는 후반 교체 아웃된 주장 우시를 대신해 완장을 두르고 플레이한 바 있으며 부상당한 우시를 대신해 10월 16일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주장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A매치를 통해 정식 주장이 됐습니다. 중국 매체 채단주보는 우레이가 더욱 책임감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레이는 대표팀 주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날 믿어준 감독님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오늘 뗀 후 주장 완장을 차니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세대교체 과정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저는 베테랑이라 생각한다. 피치 위에서 전술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목표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현재 우리 팀의 전력이 아시아에서 정상권이 아니고 이전에 비해 쇠퇴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잃진 않고 있다.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반드시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중국 축구가 더 큰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레이는 공교롭게도 한국을 상대로 정식 주장이 된 후 첫 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과 공수 방향을 논하고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유럽 경험을 가진 캡틴 우를 앞세워 리더십의 변화를 꾀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어떤 면모를 보일지 주목됩니다.